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기의 기본. 사인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가로선을 길게 3개를 그려줘.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그리고 나서 세로선도 그려줄 건데 얘들도 역시 같은 간격으로 몇 개만 그려볼게. 이때 이 부분이 좀 정사각형 느낌 나게 그려주면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편해. 일단 이 정도 그려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가로선이 하는 역할은 X축이야. 그리고 이쪽을 내가 Y축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될 것이고 이 자리에다가 파이, 그리고 여기에 2파이, 그리고 여기에 3파이, 그리고 여기에 4파이 이렇게 적어둘게. 그리고 위쪽은 1, 아래쪽은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틀을 그렸으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준비가 된 거야. 이 틀은 앞으로 코사인 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한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요만큼만 그려도 괜찮아. 지금은 처음이니까 조금 더 그린 거야. 이제 여기에서 0에서 출발해서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파이까지 해서 그려주면 돼. 그리고 0하고 파이의 한가운데쯤에서 위에 있는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와 접하게. 위에 있는 선과 접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2파이까지 반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고, 그러면 사인 함수의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된 거야. 이제부터 이 모양을 옆에다가 그대로 다시 그려주면 돼.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그려주고 아래쪽에다가도 마찬가지로 그려주도록 하자. 사인 함수는 이러한 모양이 좌우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모양이 2파이에서부터 4파이까지 반복이 될 것이고, 4파이에서 마찬가지로 6파이, 6파이에서 8파이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될 거야. 왼쪽으로도 마찬가지야. 왼쪽에도 이쪽 어딘가에 마이너스 2파이가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파이가 있겠지. 모양이 역시 똑같이 그려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만큼만 그릴 수 있으면 사인 함수를 다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 0과 파이 사이에는 분명히 2분의 1 파이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 사인 90도는 1이라고 외웠었지. 2분의 1 파이가 90도잖아? 그래서 사인 2분의 1 파이가 1이 되는 거를 여기 사인 그래프 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 함수에서 외웠던 값들 한번 찾아보자. 사인 0도는 0이지. 그래서 얘가 0,0을 지나. 그리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야. 그걸 우리 호도법으로 6분의 파이라고 나타내지. 그게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요 높이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로 외웠었어. 그건 호도법으로 4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2분의 루트 2의 높이를 갖는 것이고, 하나 더, 우리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으로 외웠지. 걔는 호도법으로 3분의 파이니까 요렇게 올라와서 보게 되면은 요 y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던 사인의 특수각의 값들, 이 그래프 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사인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 이 사인 함수는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주기 함수라고 하는데, 이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야. 이걸 우리가 함수식의 표현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x는 f의 x 플러스 2파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어딘가에 x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때 대응하는 y 값 자체가 fx가 되겠지. 요 빨간 자리가 fx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2파이만큼 이동한 자리에 대해서 함수값을 잡아보자면은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지.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함수값과 아까 처음에 찍었던 x에서의 함수값이 동일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사실은 이쪽에 한 사이클이 이렇게 더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도 한번 더 확인해 보자면 여기서 2파이만큼 더 이동을 해보자. 그러면 이쯤에 x 플러스 4파이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럼 이 x 플러스 4파이에서의 함수값도 x 플러스 2파이에서의 함수값과 그리고 x에서의 함수값과도 역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f의 x 플러스 4파이라고도 쓸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2파이만큼 더 가면 f의 x 플러스 6파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해서 표현해 보자면 f의 x는 f의 x 플러스 p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 p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2파이도 되고 4파이도 되고 6파이도 돼.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2파이지. p에 들어올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우리는 주기라고 불러줘.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f의 x는 f의 x 플러스 p를 만족하는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함수 y는 fx를 우리는 주기 함수라고 하고 상수 p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p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2파이, 4파이, 6파이였는데 이 중에서 p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2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인 함수의 주기를 2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건 좀 외워두는 게 좋겠지. 그래서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다. 이렇게 정리해 둘게. 그리고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성이 있어. 이 아래쪽에 그림을 한 번만 더 그려볼게.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를 y축으로 잡을게. x축은 역시 가운데 있는 가로선이야. 그러면 여기가 0, 파이, 2파이,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y좌표는 위에 선이 1, 아래 선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를 그려놓자. 이 모양이 왼쪽으로도 똑같이 반복이 되겠지. 우리 이거 전체를 볼 것 없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한번 비교해보자. 얘를 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180도 회전시키면 이 아래쪽과 정확하게 겹치게 돼. 이럴 때 우리는 이 그래프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걸 우리가 함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f의 x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그냥 좀 쉽게 해석해보자면 x의 부호가 다르면 함수값의 부호도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얘하고 얘는 절대값은 똑같지.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자리를 x라고 할게. 그럼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이 자리야. 여기가 fx가 되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이만큼이 x면 같은 간격으로 왼쪽으로 오게 되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마이너스 fx가 되겠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이 보인다?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구나. 이걸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원점 대칭인 함수를 세 글자로 기함수라고 부르기도 해. 이 기함수라는 용어는 나중에 정적분을 배울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사인 함수는 끊김이 없이 계속 이어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최대값은 1이 되겠지. 사인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 이제 이 사인 함수의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벌써 식이 머리 아프게 생겼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A, B, C, D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일단 여기에서 이 A는 사인 함수의 위아래 폭을 결정해. 그리고 여기에서 B는 사인 함수의 주기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C는 X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 D는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해.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하고 똑같이 틀을 먼저 그려놓기만 하면 돼. 자기가 그냥 그리기 편한 사이즈로 그려줘. 자, 일단은 이 사인 함수를 보면은 우리가 주기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 자, 위쪽에서 주기를 찾는 방법. 사인 함수의 원래 주기가 2파이지. 그러면 2파이를 쓰고 분모 자리에 그냥 b만 써주면 돼. b분의 2파이가 주기야. 근데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주기가 음수가 나오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b의 절대값까지만 씌워주도록 하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우리는 이 함수의 주기가 2분의 2파이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겠지. 2분의 2파이니까 이 함수의 주기는 파이가 되네. 그러면 이렇게 쓰자. 이쪽에 x좌표가 0, 그리고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가 2분의 1파이가 되는 거야. 원래 아까 그렸던 그림에서는 이 자리에 2파이를 썼었지. 한 사이클이 2파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근데 이번에는 이 함수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파이를 써주면 돼. 그럼 당연히 그거의 절반인 이 자리가 2분의 1파이가 될 것이고, 이쪽은 2분의 3파이, 이쪽이 2파이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이 D를 볼 건데 이 D의 역할이 뭐냐? 가운데 선의 Y좌표야. 한마디로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a의 역할은 이 가운데 있는 선과 위에 있는 선과의 간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3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만큼 올라가게 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y는 2라는 상수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물론 실제로 상수함수가 그려지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는 이 틀을 기준으로 사인 함수를 그릴 거니까 얘들의 값을 표시해 놓는 거야. 그리고 아래쪽은 역시 여기에서 3만큼 아래쪽으로 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3만큼 아래쪽으로 갔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되겠지. 그럼 이제 끝났어. 아까 처음에 그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사인 함수를 똑같이 이 틀 안에다가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지.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은 아직 안 해줬어. 얘는 맨 마지막에 할 거야. 일단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 x 앞에 개수를 보고 주기를 먼저 찾아. 주기는 파이라고 결정났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 파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이클은 파이에서 2파이까지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틀을 그려놓고 x 좌표들을 표시를 해.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마이너스 1은 가운데 선을 의미한다. y는 sin x에서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가운데 선이 y는 0이었다는 소리고, 그것이 x축이었다는 소리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가운데 선이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이 3은 이 가로선과 이 가로선과의 간격을 얘기한다. 이 간격이 3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간격도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만큼 올라가서 위에 선은 y는 2가 되고 아래쪽 선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사인 함수를 먼저 다 그리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x축에 대해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 2분의 파이는 지금 요만큼의 길이지.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요렇게 오게 된다는 소리야. 최종적으로 빨간색으로 그리도록 할게. 일단 얘가 이쪽으로 왔어.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쪽으로 와주면 되겠지. 여기다가도 그려놓도록 하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y축의 왼쪽은 지금 안 그려놨지만 원래 요런 애가 있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할 테니까 그림이 요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이 함수의 최종적인 상태는 요러한 곡선을 이루게 된다. 얘가 이제 좌우로 끝없이 모양이 반복이 되겠지. 근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틀 먼저 그리라고 강조를 계속 했었냐면, 실제로 시험에 문제가 나올 때는 그래프 자체를 다 그리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는 최대 최소 주기 정도만 물어보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 우리는 이 곡선들을 다 그리지 않고 틀만 그리더라도 최대 최소 그리고 주기까지 다 구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틀을 그리는 게 오히려 문제를 빠르게 푸는 길이고, 만약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준 4점짜리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틀이 있다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그래프에서 찾아야 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야. 이 틀을 안 그리고 그냥 곡선을 그리면 삐뚤삐뚤하고 간격도 엉망이 되고 높이도 다 다르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뭔가를 따져야 하는 문제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일단 사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코사인 함수 그리고 탄젠트 함수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할 것이고, 절대값 함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하고 나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보여주면서 풀어주도록 할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